지금 제 옆에는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이라고 많이 말하니 조금 오글거리고요.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정봉주 봉도사 보건가는 분 모셨습니다. 서울대 파리학번 여성 동기 3인방 나경원, 조윤선, 이혜운. 자, 조윤선 전 장관은 지금 무상급식을 받고 계시고요. 나경원 의원은 반모 아저씨를 쫓아갔다가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됐고, 자, 이분이 제일 잘 나가시죠. 이혜운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하고는 방송에서 한 10년 만에 뵙죠. 그리고 정말 오랜만이에요. 예. 우리 그때 초선 때. 그렇죠. 예. SBS에서. 예. 고정으로. 고정 팬을 하면서 재밌었는데. 그런데 제가 그때 이혜훈 의원님을 좀 무서워했는데 오늘 보니까 너무 이미지가 좋아지셨어요. 그때 좀 싸움닭이었죠. 그렇죠. 예. 초선 때 못 모르고 싸움닭 많이 네. 했어요.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그러다 친박 갔다가. 그때 친박하다가 지금 저도 낙동강 오리알 돼가지고 쫓겨난 지 네. 오래됐어요. 쫓겨난 지 한 10년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2012년도에. 네. 사실은 2007년에 예. 우리 BBK 동기죠, 우리가. 예, 저도 BBK로 우리 모 대통령님, 뭐 예. MB 대통령님이죠. 그렇죠. 저 막 검찰에 넘기고 아주 난리 났었죠. 우리 의원님도 그러면 고생 많이 하셨죠. 이제, 예. 저는 이제 갔다 왔고. 저는 다행히 다행이 아니죠. 간 게 다행일지도 몰라요. 그러면. 예. 근데 저는 가지는 못했고. 2012년에 공천을 못 받고. 예, 2007년에도 저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2012년에는 또 다른 이제 친박 쪽이 그 문제를 가지고 또 괴롭혔죠. 제가 그 스토리는 아는데 그 스토리 이제 방송에서 얘기 안 하시잖아요. 네. 예, 그건 일단 패스하고. 네. 그리고 지난번에 16년에 조윤선 장관하고 붙었죠, 경선을. 경선을 15년부터 16년까지 장장 2년에 걸쳐서 아주 지리하게 했죠. 네. 그때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윤선 장관이 그때 의원이 됐으면. 지금 저렇게 무상급식 안 받는다? 무상급식 안 받았을 텐데. 근데 운명이란 게 네. 0.001% 머리카락 하나 빗나가면서 운명이 바뀌는 건데요. 네. 예. 의원이 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이혜훈이 있었기 때문에. 자, 저희는 전문가분들만 모여갖고 우리들만의 리그를 하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방송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자, 문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는 라디오, TV로도 볼 수 있고요. 이혜훈 의원님 팬클럽 벌써 푸신 것 같아. 딱 보니까. 제가 풀었습니다. 예. 그 팬클럽 이름은 뭐예요? 있어요? 팬클럽이요? 예, 없어요? 만들었는데 이름은 예. 아직 못 정했어요. 예. 이름 공모 중이에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좋은 이름 주세요. 훈훈한. 훈훈한 훈사모? 예, 훈사모 이런 건 너무 훈해. 너무 흔하고 예, 훈훈한. 식상하죠? 예, 훈훈한. 그 다음엔 알아서 하는 거야. 네. 훈훈한 사람들, 훈훈한 정치인. 그냥 훈훈한으로 끝내죠. 훈훈한으로 끝내야죠. 예. 그러면 훈훈한. 이혜훈의 훈훈한. 팬클럽 회원들 오셨습니다. 김미애님, 이혜훈 의원님 더 예뻐지셨어요. 이숙님, 의원님 예뻐지셨어요. 반가. 김슬기님, 교양과 미모를 두루 갖춘 의원님 나오셨네요. 정말입니다. 감사해요. 예. 제가 왜냐면 바닥에서 더 이뻐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런데 정말 그때 2012년에 진짜 마음고생하셨잖아요. 예. 지나고 나니까 그것도 또 다 아름다운 추억이에요. 왜냐면 그러네요. 인생 공부 많이 했거든요. 그럴 때 공부하더라고 진짜. 예. 왜냐면 제가 젊은 나이에 갑자기 국회를 가가지고 학교에만 있다 갔거든요. 예. 그러니 세상도 모르고 인생도 모르고 정치를 갑자기 하니 이게 정치가 반쪽짜리 정치죠. 그래서 제대로 된 정치 못하다 보니까 싸움닭도 하고 친박도 되고 예. 이랬는데 그 4년 실업자 온팡지게 하면서 그러면서 인생 공부 세상 공부 제대로 하고 나니까 이게 정치가 이런 게 아니구나 하고 그때보다는 제가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예. 물론 더 나아져야 되지만. 예. 그런데 진짜 이미지도 완전히 바뀌셨어요. 그래요? 예. 낮은 쪽이죠. 그러면 엄청 좋아지셨죠. 인생 공부 그래도 제대로 했네요. 예. 자, 그런데 네. 제가 그 바른정당
개국 팟캐스트 때도 네. 출연했었거든요. 저희 1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예. 저희 소위 이제 지역 사령관이라고 하잖아요. 지구당의 위원장들. 지구당 위원장들. 예. 저희 이제 모여서 이제 임명장 받고 예. 첫 출발하는 날 우리 전부채 모여가지고 그거 다 단체 관람했어요. 아, 그 정봉주가 우리 바른정당 대표인가 이런 생각을. 자, 그런데 바른정당 얘기 먼저 해봐야 되는데 정말 인기들이 좋으시잖아요. 김성태 의원님도 좋고 이혜훈 의원님도 좋고 어제 또 우리 다른 방송에서 장재원 의원님 조금 집안 문제 때문에 속 상했지만 뭐 자기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장재원 의원도 청문회 스타 됐고 다들 그렇게 그다음에 남경필 의원들만 또 인기 좋아요. 유승민 대표적인- 좋죠. 또 김무성 의원님. 아, 무대 형님 왜 그래? 그런데 당 인기는 왜 그렇게 안 올라가요? 저희가 이게 좀 미스테리 같아요. 이게 예. 바른정당 미스테리라고 이제 좀 풀어주세요. 많은 분들이. 왜냐하면 개인들이 얻는 지지율을 다 총합하면 우리 바른정당이 얻는 지지율의 몇 배가 될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하고 똑같아요. 개인들이 얻는 거 다 더하면.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저희가 왜 그럴까? 이거 혹시 우리들끼리 상극이 있나? 그래서 각자 지지율을 서로 깎아먹나?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건 농담이고 예. 저희들이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시너지를 내지 못하나? 예. 아니, 저는 해법이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보수 정당이 이렇게 분화돼서 그냥 한두 명이 나간 게 아니라 한 30몇 명이 나가본 게 처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 지지하는 분들도 이게 처음 가는 길이니까 낯선 거예요. 그러기도 하고 예. 이제 이게 제 해석인데요. 지금 이제 최순실 정국에서 예. 촛불과 태극기로 완전히 이제 국민들이 양분됐잖아요. 예. 그러면서 굉장히 극단적인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고 중도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고 아하. 양극단은 서로 자기 편을 끌어들이려고 마구 땡기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도가 지금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극우와 예. 진보 진영만 거의 눈에 보이고 중간 지대가 설 자리가 없는 이 국면에서 바른정당 같은 약간 중도 보수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 그리고 좀 특히 합리적인 보수를 표방을 했죠. 예. 국민의당도 마찬가지 같아요. 이런 중간 정당들이 좀 자리가 좀 좁아지지 않나. 예. 국민의당은 그래도 이제 조금씩 뭐 지지율이 나왔다가 또 주저앉았다가 또 그러는데 당 칼라로 보면 정치적 성향 말고 칼라로 보면 정의당하고 비슷해요. 정의당도 인기 좋은 분들 많잖아요. 노회찬 의원님, 그럼요. 심상정 의원님. 유시민 아니 거기는 무슨 방송하는데 시청률이 거의 10%가 나와요. 그럼 그거 당에다 갖다 붙이면 당 지지율이 10%야. 근데 당 지지율은 반도 안 돼. 반도 안 되고. 예. 아무래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전문가시죠. 잘 알죠. 잘 알지요. 네, 잘 알죠. 왜 저렇게 버티고 있어요? 자택에서. 지지자들을 결집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지금까지 이 국면이 지난 10월 달 최순실 사태가 처음 터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일관되게 오시잖아요. 예. 나는 선의로 했다. 처음에는 하지 않았다 하시다가. 한 푼 먹은 거 없다. 근데 본인의 계좌로 들어간 게 지금 드러난 건 없지만 어쨌든 헌재가 밝혔잖아요. 예. 최순실 씨의 사익을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 분명하다. 아하. 그렇게 말씀하면 헌재의 판결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검이나 검찰에서 발표한 모든 물증들 다 그렇게 나오고 관련자들의 증언이 일관되잖아요. 예. 그리고 또 서로 일치하고. 그러니 뭐 그거는 대통령이 덮을 수는 없죠. 예. 아니 그런데 네. 우리가 이제 전에 여기서 리플레이 증후군이라는 얘기도 했는데 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그런데 이제 그게 어때 진짜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5단 계획을 준비했대잖아요. 탄핵 전에. 네, 뭐 심지어 일설에 의하면 531 또는 621. 621, 531. 아니요. 431, 521. 521. 네. 그 보고를 받으셨다는 거고 아하. 뭐 인용 기각 각하의 그렇죠. 비율이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총리 교체 그다음에 민정수석과 정무수석을 누구로 교체할 건지 국정구상까지 거의 하셨다는 거잖아요 전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복귀해서 어떻게 내가 국정을 끌고 가겠다 이런 구상에 부풀어 계시다가 탄핵 8대 0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고 수습이 잘 안 됐다 이런 설이 있잖아요.
그런 소문까지. 근데 그 믿어지세요, 그게? 믿어지지 않죠. 아니, 상- 옆에서 지근거려서 지켜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상식은 좀 우리하고 다르죠. 어. 상식하고는 괴리가 굉장히 많은 그때 분이죠. 모실 때도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은 안 들었어요? 2007년에 대변인 선대위원장을 네. 서울 지역 선대위원장을 제가 해보고 뭐가 너무 다르다. 그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저는 이제 멀어졌잖아요. 예. 멀어지고 사실 뭐 그때부터 거의 쫓겨난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공천도 안 되고 그럴 때 이제 제가 본 바는 예. 우리들하고 생각이 너무 다르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의사결정 구조라는 게 이게 지극히 상식적이지 않다. 그때는 어딘가에 전화를 하든가 계속? 전화를 하는 거를 뭐 많이 본 적은 없는데 예. 왜냐하면 이분은 핸드폰을 갖고 계시질 않으니까 전화하는 걸 제가 볼 수는 없죠. 예. 초등학생도 갖고 있고 유치원생도 갖고 있는 핸드폰을 이분은 갖고 있지 않잖아요. 옆에 있는 이제 소위 3인방으로 알려진 그 보좌관들이 예. 전화를 들고 이제 바꿔주고 하는 거니까.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예. 근데 주로 이제 안봉근이 전화 바꿔주는 역할이죠. 예. 근데 그러니까 본인이 전화를 거는 건 없어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 전화를 바꿔주거나 걸어주거나 하는 건데, 우리끼리 본인도 참여한 회의에서 주요한 의사결정을 분명히 하고 본인도 동의해서 예. 했는데, 불과 얼마 후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그 의사결정을 뒤집으면서 왜 뒤집는지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본인의 의사결정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3자가 바꿨구나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되잖아요. 그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비선이 있구나 하는 확신은 예. 했지만 그때는 비선이 누군지 몰랐고 비선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럼요. 어허. 왜냐하면 공식 라인과 앉아서 공식 회의에서 본인도 참여하고 본인도 동의를 해서 결정을 했는데 밖에 나가서 불과 몇 분 만에 다시 저한테 전화를 해서 결정을 바꿨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공식 라인에 없는 사람하고 얘기를 해서 바꾼 거잖아요. 본인의 왜냐면 생각이 바뀌지 않고 그런 게 본인은 우리하고 같이 있으면서 같이 동의를 동의를 했으니까. 하고 했으니까. 아하. 그럼 밖에 있는 비선 공식 야. 라인에 회의에 없던 사람하고 얘기해서 바꾼 건데 그럼 비선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너무 당혹스럽겠네요, 그럴 때는. 예, 근데 설명을 못 해요. 왜 바꾸는지. 그냥 바꾸는 거죠. 근데 힘이 곧 법이다. 근데 왜 바꾸냐고 계속 물어보고 왜냐면 물어보셨어요? 제가 물어보죠. 그러니까 싫어했구나. 바꾸다로 가야지. 아니 이걸 왜 바꾸냐 물어보죠. 왜냐하면 그 바꾼 결정을 이행하려면 상대방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왜 예. 바꾼다는 거를. 사람이 납득이 안 되는데 일을 하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납득이 되게 설명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면 설명이 없죠. 그냥 바꾸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가까이 있기에는 너무 합리적인 분이셨네. 죄송해요. 뭐가 아니 합리적인 게 뭐가 이제 자꾸 따지니까 이렇게 따지는 사람 싫으셨죠. 그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자들한테 가서도 왜 바꾼 게 좀 이상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리고 제가 왜 이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돼요? 왜 바꾼다고 그러죠? 대변인이니까. 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왜 바꾼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걸 싫어하셨어요. 알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35. 청취자의 문자는 봉도사도 춤추게 한다. 하루라도 정봉주의 정치쇼를 듣지 않으면 귀에 가시가 돋칩니다. 가시 빼주는 정치계의 목수. 목수 하니까 좀 어서 많이 들은 것 같죠? 예수님께서 목수입니다. 네. 나사렛의, 오늘 너무 세게 나갔어. 나사렛의 목수였죠. 예. 금순님 정봉주의 정치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1771님 이은호님 목소리가 멋지시네요. 노래 한 곡 하시면 엄청나실 듯. 바른정당 지지율이 2배가 가면 두 자릿수 10이 넘어가면 노래하실 것 같습니다. 5895님 푸근한 모습 직설적인 모습 좋습니다. 팬클럽에 가입하고 싶습니다. 팬클럽 이름은 훈훈한 장재균님 사람은 좋은데 당이 싫으면 어떡하죠? 조윤선 장관 보면서 어떠신지 김무성 재등판론은 어떻게 돼? 이건 문자가 아니네. 이거 그 PD가 한 걸 내가 읽어버렸네. 그래서 21일 9시 30분 출두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사실은 원래대로 하면은 안 하실 분이라고는 봐왔는데 예. 지금은 구속을 상당히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아무도 안 했는데. 보면은 구속이 될까 두려워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럼 헌재 현실 인식이 이제 정사로 온 건가요? 본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두려워하시죠. 그러기도 하고 헌재 판결문에 보면 분명히 예. 그동안 은폐하고 검찰 수사, 특검 수사
전면 거부하면서 협조하지 않은 게 중대한 헌법 수호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면서 탄핵 사유가 탄핵의 됐잖아요. 중요한 사유라고 분명히 못 박았잖아요. 예. 그 부분에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대통령 대리인 측이 나오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물론 그동안 대통령이 일단 적극 협조하겠다 이렇게 했죠. 했죠. 예, 나오겠다고는 물론 안 뭐 했고. 적극 협조하겠다는 얘기를 본인 입으로 얘기해놓고 또 그동안 계속 몇 달을 어겨오신 분이라 믿을 수는 없지만 저는 이번에는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물론 100% 보장은 안 돼요. 근데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하다가 구속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조금은 있을 것 아, 같아요. 이렇게 계속 버티다가. 예, 예, 예. 아. 그래서 이번에는 그동안 이제 구속의 두려움이 없으면 대통령 자리에 계속 계시는 분이라면 상태라면 나오지 않을 뿐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근데 이번에는 구속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변수가 될 것 같아요. 협조 안 하면 구속될 수도 있겠다. 네. 일각에서는 버티다가 강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정치적 메시지를 던질 것이다. 그럴 가능성도 있긴 있어요. 어느 쪽으로 더 보세요? 우리는 양쪽으로 다 보는 분들은 안 부르거든. 어느 쪽으로 더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지금은 구속을 좀 두려워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나올 거다. 나올 가능성이 좀 더 있어 높다. 보여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나경원 의원과 조윤선 의원은 두 분이 그런 얘기 좀 안 물어보면 안 돼요? 아니 그 두 분은 네. 이제 경쟁 관계라고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아유, 근데 무슨 저는 경쟁 관계는요. 아니 근데 예. 이해훈 의원님은 조금 틀리지 않나요? 두 분끼리 싸우라 그러고 나는 정책통이다. 아니, 그러게 말이에요. 예. 두 분은 뭐 다른 거로 승부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으나 나는 정책통이다. 예. 나한테 왜 그런 거 물어보냐? 아니, 그 그럼 물어보는 사람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PD가 물어봤거든요. 네, 한마디 해주세요. 그 두 분은 정책 갖고 승부하는 거 본 적 없고 정책 얘기하는 거 본 적 없고 미용실 가서 승부하죠. 저는 정책 얘기만 하니까 그럼요. 그 두 분 얘기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와요. 예. 그리고 예. 박근혜 대통령이 싫어하게 생겼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미용실 승부에 강하거든요. 그 두 분이 좋아. 아 그럼 세 분을 그렇게 묶어주세요. 그러면 예. 미용실 팀으로. 앞으로 이제 서울대 8학번 3인방에서 이해훈은 빠집니다. 자, 9677님 정치 관심 없던 50대 후반 주부인데요. 정치쇼 듣고 채널 고정하고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곧 조금 지나면 이거 공개 방송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좀 잘 나가는 주부님들 다 오실 것 같아 걱정입니다. 우리 정봉주 의원님 예, 정치 빨리 복귀하셔야겠어요. 예. 그런데 그냥 방송만 하죠. 뭐 정치 복귀합니까? 예. 정치권이 예. 우리 정봉주 의원님 같은 분 정말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다음에 한번 통으로 쫙 뽑고 네. 오늘 인사하고 끝내야 될 것 아, 같습니다. 그래요? 시작하다 끝나네 그냥.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인사하시고. 아쉽습니다. 다시 또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종종 나와주세요. 훈훈한 훈사모? 예, 훈사모 이런 건 너무 흔해. 너무 흔하고 예, 훈훈한. 식상하죠? 예, 훈훈한. 그 다음에는 알아서 하는 거야. 네. 훈훈한 사람들, 훈훈한 정치인. 그냥 훈훈한으로 끝내죠. 훈훈한으로 끝내야죠. 예. 그러면 훈훈한. 이해훈의 훈훈한. 팬클럽 회원들 오셨습니다. 김미애님, 이해훈 의원님 더 예뻐지셨어요. 이희숙님, 의원님 예뻐지셨어요. 반가. 김슬기님, 교양과 미모를 두루갖춘 의원님 나오셨네요. 정말입니다. 뭐 감사해요. 예. 제가 왜냐하면 바닥에서 더 이뻐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런데 정말 그때 2012년에 진짜 마음고생하셨잖아요. 아유 뭐 예. 지나고 나니까 그것도 또 다 아름다운 추억이에요. 왜냐하면 그럼요. 인생 공부 많이 했거든요. 그럴 때 공부하더라고 진짜. 예. 왜냐하면 제가 젊은 나이에 갑자기 국회를 가가지고 학교에만 있다 갔거든요. 예. 그러니 뭐 세상도 모르고 인생도 모르고 정치를 갑자기 하니 이게 정치가 반쪽짜리 정치죠. 그래서 제대로 된 정치 못하다 보니까 싸움딱도 하고 친박도 되고 예. 이랬는데 그 4년 실업자 온팡지게 하면서 그러면서 인생 공부 세상 공부 제대로 하고 나니까 이게 정치가 이런 게 아니구나 하고 그때보다는 제가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예. 물론 더 나아져야 되지만. 예. 그런데 진짜 이미지도 완전히 바뀌셨어요. 아, 그래요? 예. 낮은 쪽이죠. 그러면 엄청 아유, 좋아지셨죠. 인생 공부 그래도 제대로 했네요. 예. 자, 그런데 네. 제가 그 바른정당 개국 팟캐스트 때도 네. 출연했었거든요. 저희 1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예. 지금 이제 최순실 전국에서 예.
촛불과 태극기로 완전히 이제 국민들이 양분됐잖아요. 예. 그러면서 굉장히 극단적인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고 중도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고 아하. 양극단은 서로 자기 편을 끌어들이려고 마구 땡기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도가 지금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극우와 예. 진보 진영만 거의 눈에 보이고 중간 지대가 설 자리가 없는 이 국면에서 바른정당 같은 약간 중도 보수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 그리고 좀 특히 합리적인 보수를 표방을 했죠. 예. 국민의당도 마찬가지 같아요. 이런 중간 정당들이 좀 자리가 좀 좁아지지 않나. 예. 국민의당은 그래도 이제 조금씩 뭐 지지율이 나왔다가 또 주저앉았다가 또 그러는데 당 칼라로 보면 정치적 성향 말고 칼라로 보면 정의당하고 비슷해요. 정의당도 인기 좋은 분들 많잖아요. 노회찬 의원님, 그럼요. 심상정 의원님. 유시민 아니 거기는 무슨 방송하는데 시청률이 거의 10%가 나와요. 그럼 그거 당에다 갖다 붙이면 당 지지율이 10%야. 근데 당 지지율은 반도 안 돼. 반도 안 되고. 예. 아무래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전문가시죠. 잘 알죠. 잘 알지요. 네, 잘 알죠. 왜 저렇게 버티고 있어요? 자택에서. 지지자들을 결집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지금까지 이 국면이 지난 10월 달 최순실 사태가 처음 터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일관되게 오시잖아요. 예. 나는 선의로 했다. 처음에는 하지 않았다 하시다가 뭐- 이제 지역 사령관이라고 하잖아요. 지구당의 지구당 위원장들. 위원장들. 예. 저희 이제 모여서 이제 임명장 받고 예. 첫 출발하는 날 우리 전부차 모여가지고 그거 다 단체 관람했어요. 그 정봉주가 우리 바른정당 대표인가 이런 생각을. 자, 그런데 바른정당 얘기 먼저 해봐야 되는데 정말 인기들이 좋으시잖아요. 김성태 의원님도 좋고 이혜훈 의원님도 좋고 어제 또 우리 다른 방송에서 장재원 의원님 조금 집안 문제 때문에 속 상했지만 뭐 자기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장재원 의원도 청문회 스타 됐고 다들 그렇게 그다음에 남경필 의원들만 또 인기 좋아요. 유승민 대표적인. 좋죠. 또 김무성 의원님. 무대 형님 왜 그래? 그런데 당 인기는 왜 그렇게 안 올라가요? 저희가 이게 좀 미스테리 같아요. 이게 예. 바른정당 미스테리라고 이제 좀 풀어주세요. 많은 분들이. 왜냐하면 개인들이 얻는 지지율을 다 총합하면 우리 바른정당이 얻는 지지율의 몇 배가 될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하고 똑같아요. 개인들이 얻는 거 다 더하면.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저희가 왜 그럴까? 이거 혹시 우리들끼리 상극이 있나? 그래서 각자 지지율을 서로 깎아먹나?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건 농담이고 예. 저희들이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시너지를 내지 못하나? 예. 아니 저는 해법이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보수 정당이 이렇게 분화돼서 그냥 한두 명이 나간 게 아니라 한 30몇 명이 나가본 게 처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 지지하는 분들도 이게 처음 가는 길이니까 낯선 거예요. 그러기도 하고 예. 이제 이게 제 해석인데요. 간게 다행일지도 몰라요. 그러면 예. 근데 저는 가지는 못했고 2012년에 공천을 못 받고 예, 2007년에도 저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괴롭혔는데 2012년에는 또 다른 이제 친박 쪽이 그 문제를 가지고 또 괴롭혔죠. 제가 그 스토리는 아는데 그 스토리 이제 방송에서 얘기 안 하시잖아요. 네. 예, 그건 일단 패스하고. 네. 그리고 지난번에 16년에 조윤선 장관하고 붙었죠. 경선을 15년부터 16년까지 장장 2년에 걸쳐서 아주 지리하게 했죠. 네. 그때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윤선 장관이 그때 의원이 됐으면 지금 저렇게 무상급식 안 받는다? 무상급식 안 받았을 텐데. 근데 운명이란 게 네. 0.001% 머리카락 하나 빗나가면서 운명이 바뀌는 건데요. 네. 예. 의원이 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이해운이 있었기 때문에. 자, 저희는 전문가분들만 모여갖고 우리들만의 리그를 하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방송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자, 문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는 라디오, TV로도 볼 수 있고요. 이혜훈 의원님, 팬클럽 벌써 푸신 것 같아. 딱 보니까. 제가 풀었습니다. 예. 그 팬클럽 이름은 뭐예요? 있어요? 팬클럽이요? 예, 없어요? 만들었는데 이름을 예. 아직 못 정했어요. 예. 이름 공모 중이에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좋은 이름 주세요. 훈훈한. 지금 제 옆에는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이라고 많이 말하니 조금 오글거리고요.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정봉주 봉도사 보건가는 분 모셨습니다. 서울대 8학번 여성 동기 3인방 나경원, 조윤선, 이혜운. 자, 조윤선 전 장관은 지금 무상급식을 받고 계시고요. 나경원 의원은 반모 아저씨를 쫓아갔다가 낙동강 오리알 신세됐고, 자, 이분이 제일 잘 나가시죠. 이혜운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하고는 방송에서 한 10년 만에 뵙죠. 그리고 정말 오랜만이에요. 예. 우리 그때 초선 때. 그렇죠. 예. SBS에서 예. 고정으로. 고정 팬을 하면서 재밌었는데. 그런데 제가 그때 이혜훈 의원님을 좀 무서워했는데 오늘 보니까 너무 이미지가 좋아지셨어요. 그때 좀 싸움닭이었죠. 그렇죠. 예. 초선 때 못 모르고 싸움닭 많이 네. 했어요.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그러다 예. 친박 갔다가. 그때 친박하다가 지금 저도 낙동강 오리알 돼가지고 쫓겨난 지 네. 오래됐어요. 쫓겨난 지 한 10년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 2012년도에. 네. 사실은 2007년에 예. 우리 BBK 의원- 동기죠, 우리가. 예, 저도 BBK로 우리 모 대통령님, 뭐 예. MB 대통령님이죠. 그렇죠. 저 막 검찰에 넘기고 아주 난리 났었죠. 우리 의원님도 그러면 고생 많이 하셨죠. 예, 예. 저는 이제 갔다 왔고. 저는 다행히 예. 아니.